수요일은 언제나 짬보기. 참 좋다. 네, 춘3월에 눈을 구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겨울처럼 눈이 펑펑 내렸는데 장수, 순창, 무주에 특히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정성껏 작물을 파종했을 텐데 눈이 내려서 시름이 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일은 춘분이죠. 춘분이 지나고 나면 낮의 길이도 길어지니까 또 내일이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농사일에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네, 눈이 내리기 전만 해도 매화, 동백꽃이 피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 봄꽃이 피자마자 눈꽃이 내려서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은 맞는데 조금 더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겠어요. 네, 봄 내음 가득한 여행, 봄을 찾아가요. 지금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싱그러운 봄, 봄을 찾아갑니다. 가슴 벅찬 초록의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향긋한 봄의 향기를 맡고 싱싱한 제철 음식을 맛보는 여행.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함께 하시죠. 봄을 찾아가요. 전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중선공원. 이곳에 반짝이는 건물이 있네요. 도심 속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었네요. 와, 좋은 향기부터 가득. 이곳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푸른 지중해와 아열대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제주도 공항에서 많이 봤던 그 야자나무도 있네요. 맑은 공기 내뿜는 푸른 정원이랍니다. 와, 여기 오니까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봄의 싱그러움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정원문화센터로 전주시 완산구 중산공원에 2023년 10월에 개관하였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정원을 접하고 스스로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도시에 있다 보니까 오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막 식물원을 가려면 되게 멀리선 갔던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이곳은 전주시 한 중심에 있는 공원에 이런 식물원과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도 쉽게 오고 야간에라든가 주말에도 정말 가족 단위 그런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도심 속 정원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곳에선 세상 고민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요. 식물과 교감하며 마음도 치유하니 식물 테라피란 말도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나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너무 신기해요. 전주 정원문화센터 도서관에는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외국 서적도 쉽게 만날 수 있어 정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답니다. 되게 아기자기한 공간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식물원이랑 도서관 다녀왔는데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의 공간이네요. 여기는 전주시 녹지정원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아열대 식물원이라고 해요. 교육, 정원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전시돼 있군요. 이런 거 구경하다 보면 작은 삽 하나 들고 나만의 식물 가꾸기에 도전해보고 싶다니까요. 이곳에선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답니다. 와, 봄꽃이 너무 예뻐요. 요 특별한 게 기와인가요, 여기? 시골 담장 위에 얹어져 있는 그 기와장. 이맘때쯤이면은 봄을 알리는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는 그 예쁜 느낌을 좀 여기다가 좀 잔뜩 담아보고 싶어서. 기와가 화분이 된다고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봄꽃 심기 도전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흙 만지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좀 많이 하고 컸는데 그때 만났던 그 흙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흙을 좀 많이 만지면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쁘다.
만지며 만든 화분 하나가 멋진 봄 인테리어가 되겠어요. 오, 집에 이것만 갖다 놔도 봄의 기운이 제대로 물씬 풍길 것 같아요. 네, 아마 향기가 가득할 거예요. 이 꽃이 또 향기가 은은하거든요. 잎을 간지럽히면 은은한 향기가 나는 향설초. 색깔도 다양해서 봄꽃으로 매력적인 꽃이랍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와, 이렇게 완성됐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에 미리 사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전주 시민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주는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도록 만드는 사업들이 진행되는데요. 도심 곳곳에 작은 정원들이 있어 꽃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식물원도 구경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체험도 막 해봤는데요. 와, 확실히 이렇게 싱그러움을 1년 내내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는 5월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거든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5회 정원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산업체가 참가하는 정원 산업전과 21개의 작가 정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젠 봄을 찾아 부안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있는 부안에서 제철 맞은 생선을 만나는데요. 여기에 진한 향기를 품은 봄나물도 만나니 이 조합에 어찌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와, 근데 요즘 쑥이 제철이라서 그런지 쑥향이 진짜 엄청 진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생선은 어떤 생선이에요? 봄에 생선 나오는 도다리. 도다리요? 제가 도다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도다리는 살이 좀 부드럽고 봄에 나오는 이런 쑥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생선이에요. 봄을 알리는 것들이죠. 봄엔 도다리 쑥국. 이거 확 입맛 당기죠? 봄에 놓칠 수 없는 음식이에요. 와, 쑥향이, 와, 봄을 알리는 이 쑥향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쑥은 또 어디서 온 거예요? 밭에서 왔죠, 밭에서. 밭에서? 혹시 직접 캐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냉이도 캐고 쑥도 캐고. 도다리와 쑥의 환상궁합. 봄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으니 마음에 쏙 드는데요. 그러니 놓치지 말고 몸에 저장해야죠. 너무 시원한데요? 진짜 시원하고 국물이 진해요. 도다리와 쑥을 숟가락에 올리고 국물에 적셔 먹으면 바다와 대지가 전하는 봄이 그대로 느껴지죠? 입안에서 봄의 향기가 팡팡팡 제대로 터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엄청 향긋해요. 지금이 제철이에요. 쑥 나올 때. 그러면 이제 1년 중에 딱 봄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1년을 기다려야겠네요. 맞아요. 아, 진짜 먹고 싶어서 어떡해. 이번에는 칼칼한 국물에 갖은 채소를 넣고 어떤 음식을 만드나요? 봄 전령사 냉이까지 지원 사격하는데 쭈꾸미 샤브샤브. 쭈꾸미야 미안해. 하지만 너무 맛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탱글탱글 싱싱함이 살아있는 쭈꾸미 맛은 지금이 최고죠. 쫄깃쫄깃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것이 일품입니다. 와, 제철은 제철인가 봐요. 쭈꾸미가 진짜 커다랗고 실하네요. 알이 꽉 찬 쭈꾸미는 영양 만점. 그래서 가을엔 낙지를 먹고 봄에는 쭈꾸미를 먹으란 말이 있겠죠. 다발처럼 생긴 쭈꾸미 알은 봄철 별미라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냉이와 쭈꾸미가 만든 국물 맛도 볼까요? 미나리랑 냉이랑 봄 향기 가득이네요. 봄나물과 쭈꾸미 함께 먹기. 제철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니 겨우내 쌓였던 피로가 확 풀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원도 돌아다니고 힘들었는데 그 힘듦이
진짜 노곤노곤 싹 내려가는 것 같고 진짜 봄을 알리는 기운을 코로 한번 먹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또 한 번 먹게 되니까 진짜 향긋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는데요. 봄이 왔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만들어 봄의 정원을 집으로 가져가세요. 삶의 힘이 쑥쑥 날 거예요. 일상의 행복 뭐 있나요? 꽃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봄 제철 음식으로 원기 충전하며 계절의 변화가 두렵지 않는 즐거움. 이제 당신의 봄을 찾아 떠나보세요. 네, 전주 정원문화센터 전주 MBC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잠깐 들러서 싱그러운 초록색 보면서 산책하기도 참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예쁜 정원 가꿀 수 있겠어요. 네, 내일부터는 반려식물 만들기를 하는데요. 저도 참여해서 이 향살초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 이 봄 내음이 싹 퍼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전주 정원 산업박람회가 5월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꼭 참여하셔서 몸 가꾸기에 관한 알찬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에서 느낄 수 있는 봄, 이 도다리 쑥국과 주꾸미 샤브샤브, 봄에 꼭 먹어줘야 하는 음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봄을 대표하는 땅에서 나는 봄 나물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주꾸미.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는데요. 네, 봄 보양식이니까 먹어줘야겠죠? 네, 겨우내 소진한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네. 봄 제철 음식 먹고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은 씨가 좀 전에 네. 꽃을 집에 사다 놓고 싶다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꽃과 함께 살고 이 꽃을 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영래 씨가 이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네. 여자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편견입니다. 예. 아름다운 꽃을 가꾸고 꽃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남자 플로리스트가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이 꽃을 든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직업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꽃길을 걷는 플로리스트 박상준 씨를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꽃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다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이제 꽃을 예쁘게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을 때 또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이 일의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플로리스트로 13년째 일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지금 제가 꽃다발을 만들 꽃을 고르고 있습니다. 잡아줄게.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재작년인가요? 네, 벌써 화해장식 명장으로 이제 군산에서 인증을 받아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앞쪽에 겹치지 않았던가? 아니, 뒤에도 이렇게. 원래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디자이너가 되면 뭔가 창의적인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조금 제한적이었고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그보다는 창의적인 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들어서 플로리스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높아지겠죠.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노력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몬스테라라는 식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게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약간 주는 힐링의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학생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요즘에 튤립이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니까 아, 예쁘네요.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좋은 선물 되시길 그러니까요. 바랄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아우, 꽃이 풍성하고 그 색깔의 조화로움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제 플랜테리어를 좀 시공해놓고 플랜테리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실 수 있는 공간과 또 이제 커피나 이제 차 같은 종류도 즐기실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랜테리어는 이제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식물로 인테리어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봄맞이 플랜테리어를 저희가 좀 화사하게 꽃으로 지금 꾸며보려고 하고 있고요. 작약이랑 장미를 좀 핑크톤의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꾸며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공간에 맞춰서 식물의 식생적 형태나 또 어떤 공간에 또 식물을 둬야 되는지를 이제 잘 생각해서 저희는 배치하고 있어요. 작업 끝났습니다. 플랜테리어는 색채적으로 녹색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녹색은 우리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잖아요. 자연적이고 편안한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안에가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도 편하고 커피도 맛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로 쓰면서 디자인 작업도 하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상품들을 이제 포장해서 온라인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화훼산업 분야에서 좀 다른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가 개발한 상품을 완성품 형태로 조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이 꽃은 프리저브드라고 해서 조화는 아니고요. 생화를 이제 보존 처리해 놓은 가공된 꽃인데 최소 1000일이 지나도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활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우리 집에 그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 조그만 화분 하나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씩 내 곁에 식물을 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아요. 그 식물이랑 꽃도 빛이 꼭 필요한 것처럼 저한테 있어서도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은 제 삶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았어요. 오랜만이네.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로 드실 거예요? 오늘 하얀 주물럭으로 먹을게요. 아,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22년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데 이제 같이 입교를 해서 창업가로서 이제 만나서 지내다 보니까 되게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이에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기도 하고 장모님 음식이 너무 정갈하고 부담이 없고 항상 그래서 막 먹고 싶다고 쫄라서 오는 적도 되게 많아요. 자, 이제 먹자. 다 됐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많고. 제가 원래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리고기는 특히나 이제 담백하고 되게 제 몸에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먹고 있어요. 항상 모임에서 같이 만나게 되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형이다. 되게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재밌게 얘기하는 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소울푸드랑 비옥한 땅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식물들도 꽃을 피우려면 비옥한 땅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되듯이 저한테도 이제 이런 음식들이 그 저의 양분이 되어서 제가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많은 걸 다 먹었다 우리가. 진짜 형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도 하는 일도 더 잘 되게 힘내서 파이팅하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우리나라 좀 전체적으로 화해 산업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일조를 해보고 싶어요. 많은 플로리스트 분들이 같이 더 큰 희망을 갖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53제곱미터 나만의 공간에도 100제곱미터 함께하는 공간에도 이제는 133제곱미터의 넓은 공간까지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까지 당신의 공간 크기에 맞춰 코에이 노블. 오래 걸을 수 있는 힘은 체력이 아니라 플라이하이크야. 언제든 가볍게 밀어주니까. 이번에도 먼저 갈게. 플라이하이크 K2. Davon möchte ich mal träumen. Aber nur. 네, 다윤 씨. 네. 3355라는 말 아세요? 그럼요. 뭐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무리지어 있는 걸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익산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3355 프로젝트. 그러면은 뭐 335 프로젝트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익산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익산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을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익산을 꿀잼 도시로 만드는 플랜을 짜보는 건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익산 시민이어야 하고요. 3명에서 5명의 한 팀이 이뤄서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상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335에 모여서 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좋네요.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왕 관심을 가져보는 김에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바로 문화가 좋다. 오늘은 봄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맛으로 눈으로 봄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이젠 음악으로 느껴볼 텐데요. 문화가 좋다, 음악으로 만나는 봄의 향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전주 시립합창단이 내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154회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봄밤에 전하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연하는데요. 로베르트 슈만의 장미의 순례를 시작으로 알로 야일로의 꿈을 엮는 자, 다니엘 엘더의 야상곡, 그리고 작곡가 박나리의 창작 합창곡 봄을 선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희노애락,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해가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힐링이 되는 그런 음악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낭만 음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노버트 슈만의 장미의 순례라는 곡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요정 여왕의 딸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픔도 느껴보고 궁금했던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다시 요정나라로 돌아간다는 아주 동화적인 내용의 곡을 첫 번째 스테이지로 꾸몄습니다. 아마 도입부가 아주 멋지고 색감이 아주 따뜻하고 신비스러운 색깔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인간이 죽어서 가게 될 사후세계를 미리 경험한 그거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귀들, 그다음 살아온 존재들도 만나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성모 마리아도 있고 그렇더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특별히 전주시향이 협연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녹턴인데 그 주인공이 산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운다는 내용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특별히 뒤에 배경을 영상을 띄우기 때문에 청중들이 굉장히 빠져들어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재미 작곡가인 박나리 선생님의 곡을 연주합니다. 작년 10월에 천안시립합창단하고 교류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래된 가을이라는 작품을 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박나리 선생님의 작곡이었는데 그 곡이 너무너무 좋아서 작년 겨울에 전주시립을 위해서 특별히 세 곡을 위촉했습니다. 재즈틱하면서도 동떨어지 않은 그런 곡들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우아한 음색과 무대 매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소프라노 강혜정 씨도 함께 무대에 오르는데요. 도루미버 꿈을 엮는 자에는 세 곡을 협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곡은 특별하게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강 건너 봄이 오듯이. 우리 강혜정 선생님, 강혜정 교수의 18번이죠. 그 곡을 전주 시민들에게 들려드리고 일바초라는 그런 어떤 이태리 가곡을 아마 들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경쾌하고 또 따뜻하고 또 에너지 넘치고 또 그런 곡입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은 1966년 창단해 60여 년 동안 전주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제5대 김철 상임지휘자가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립합창단이 4월 6일 날 통영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았습니다. 또 5월 말에는 경남국제합창페스티벌에 인천시립과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이런 초청들이 아무 합창단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재작년 겨울에 갔다 온 그런 오스트리아 또 뮤직페어아인 홀이라는 곳에서 섰는데 그 홀은 정말로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한국 단체에서 합창으로 그 홀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 홀과 헝가리 연주 또 체코 연주를 갔다 왔습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안에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주 시민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 정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합창단이 시민에게 동떨어지지 않고 시민의 마음을 쓰다듬는 그런 음악가들이 모인 단체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합창으로 만나는 봄. 내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시향 비올리스트 현수진 씨의 독주회가 22일 토요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현수진 씨가 전주에서 처음으로 갖는 독주회인데요. 비올라라는 악기가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갈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비올라라는 악기가 대중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비올라는 정말 그 보통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정말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올라 소리에서 또 매력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을 시작으로 파울 힌데미트의 비올라 독주곡, 레베카 클라크의 협주곡을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는데요. 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가 봄이 딱 오는 그 시즌과 맞물려서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파울 힌데미트 비올라 솔로 소나타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와 굉장히 대비되면서 내면의 고찰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레베카 클락 비올라 소나타는 몽환적이면서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올라의 선율과 함께 봄 향기 가득 담은 클래식 음악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테크닉적으로도 좀 손색이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악적이고 따뜻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음색이나 그런 음악적 표현을 계속 탐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연주회. 현수진 비올라 독주회는 토요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60여 년 동안 전주 시민과 함께한 전주시립합창단, 봄밤에 전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공연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독일과 유럽, 미국 등 정말 다양한 국가의 젊은 작곡가들이 참여했는데 이 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연주된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선율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공연이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감상과 이해를 돕는 시간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가서 함께 즐긴다면 예술 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올리스트 독주회 이번 주제도 테마가 봄인데요. 역시 지금은 봄이란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비올라가 관객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조금씩 관객들을 만나면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이들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이 비올라의 매력에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번 주말 여기 어때 시간인데요. 청주에 가면 정말 맛있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꽃이면은 식용꽃인가요? 비슷해요. 참나무에서 피는 꽃,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네, 표고버섯 만나러 지금 청주로 가보실게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이것은 영양 만점의 식감까지 좋아 송이버섯, 능이버섯과 함께 3대 버섯으로 꼽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표고버섯이래요. 우와. 물과 햇빛, 그리고 농부의 정성만 있으면 아주 쉽게 재배할 수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아직은 봄의 기운보다 겨울의 쌀쌀함이 남아있는 충북 청주. 소나무 좋기로 소문난 오송의 한 마을입니다. 여러 채 비닐하우스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신나는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만나러 왔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신나는 농부 박승규 연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은 버섯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버섯이에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예. 향이 좋고 씹는 맛이 일품이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짜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고버섯이래요. 우와. 청주에서 20년 넘게 표고버섯을 재배했다는 박승규, 윤순이 농부. 부부의 버섯 재배 이야기 궁금해집니다. 와, 농부님, 여기에 버섯이 다 있어요. 아니, 겨울에도 버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는 사계절 내내 표고버섯이 물과 햇빛만 있으면 자란답니다. 아니, 버섯이 자라는데 물과 햇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비료도 필요 없고. 예. 또 뭐가 필요 없어요? 땅도 필요 없고? 이거 땅 필요한데?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락한 시설 하우스가 필수. 하우스 안에서 통나무 원목을 활용해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톱밥 배지를 활용해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는데요. 신나는 농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합니다. 표고버섯
표고버섯이 이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정하게 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폭염이 지속되면은 버섯 재배사 내에 일정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절하여서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나는 농부의 표고버섯입니다. 수진 씨도 수확 좀 해볼까요? 수확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수확하는 방법은요. 종이컵 입구만큼 크기가 딱 맞거든요. 요렇게 대보면 요렇게 쏙 들어가요. 어머, 진짜 쏙 예. 들어가네. 자, 그럼 이게 딸 때는 어떻게 돼요? 딸 때는 잡아당기면 되는 거죠? 아니요. 갓을 잡아당기면 이게 대공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요 밑에 대공이를 잡으시고서 이렇게 따시면 돼요. 아, 네. 이게 똑 소리가 나네요. 예. 기둥.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따면 살짝 끝. 돌리세요. 그런데 돌리면. 돌리면. 마음. 웃음소리 왜 이렇게 크세요? 잠깐 다시. 아니 뭐 하세요, 수진 씨? 날 새겠네, 날 새겄어. 돌리면. 어? 돌리면. 옆으로 됐다. 이렇게 따는 거죠? 예, 맞아요. 아, 이렇게 따는 게 힘든 거였어요? 요령을 알고 나면 결코 힘들지 않답니다. 참나무 원목에 매달린 싱싱한 표고버섯이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 버섯을 재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무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만큼 인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참나무 같은 거, 원목 같은 경우는 이 종균을 하고서 종균이 번지면서 이게 수확을 할 때 좀 긴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들 줄어드는 편이에요, 지금은. 많을 때는 서른동의 하우스에서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했다는 농부. 지금은 절반가량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대신 두 동의 하우스에서는 톱밥 배지를 이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톱밥 배지 버섯이 훨씬 더 재배하기 쉽다고 하네요. 맛으로 따지면은 이 봉다리 버섯 하는 것보다 나무로 재배하는 게 맛이 더 낫습니다. 향이 진하고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참나무 표고버섯을 더 원하거든요. 농부님, 참나무로 재배하는 게 힘들어요? 예, 한번 그 나무를 들어보세요. 자, 어린아이 몸무게 정도 나가는 참나무 원목을 다뤄야 하는 일이라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최근 신나는 농부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딸 박지연 씨가 함께 버섯 재배에 나섰기 때문이죠. 아빠가 조금 다치시는 일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는 엄마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시기도 했고 일 자체가 조금 무거운 걸 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와드리다 보니까는 함께 하게 됐어요. 효녀신데요? 효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효녀 심청, 아니 효녀 딸과 함께 재배한 표고버섯. 그 맛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한 수진 리포터를 위해 준비한 표고버섯 특별식입니다. 신나는 농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표고버섯 요리를 만나봅니다. 와, 여기에 표고버섯 가득가득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요 생을 들기름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셔요. 향이 은은하게 나오는데 또 짭조름하게 싹 들어오니까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얇게 슬라이스해서 붙이신 거네요? 네, 드셔보셔요. 표고버섯 저는 물어보나 봐나. 표고버섯 안에 완자를 넣어 통째로 익힌 전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표고버섯을 듬뿍 넣어 끓인 라면, 국물부터 마셔보는데요. 이거 딴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표고버섯만 들어갔어요? 예. 오, 이게 뭐가 감칠맛 나는 게 표고버섯이 뭐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라면에 표고버섯만 넣었을 뿐인데 맛이 확 달라집니다. 와, 여러분, 이제 집에서 라면에 계란만 넣어 드시지 마시고 이 표고버섯 하나 퐁당 이렇게 빠뜨려서 드셔보세요. 와, 입안에 지금 말하는데 표고버섯 향기 안 나시죠?
이 탱글탱글함과 향이 마치 고급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먹는 고급 요리 어떠세요? 표고버섯 특별식을 먹어보니 표고버섯 좋은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버섯 구별법도 있을까요? 또 예쁘고 좋은 버섯 또 선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컴 뚜껑만큼 크기의 속 안이 꽉 찬 아이들이 최고 좋은 상품 가치고요. 두 번째로는 요 크기가 안이 꽉 차지 않고 약간 벌어졌죠. 그러면 얘가 두 번째 단계로 크기가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럼 우리 파지는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아니요. 얘도 버섯은 효능은 똑같은데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표면에 꽃처럼 아름다운 무늬가 형성된 버섯을 화고라고 하는데요. 최고 품질의 표고버섯이랍니다. 신나는 농부가 정성껏 재배한 버섯은 오랜 단골들에게 인기 만점이고요. 청주의 직거래 장터나 전통시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곳에서도 이 버섯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아니, 갑자기 분위기 막창? 여기 막창집이잖아요. 예, 저희 여기가 저희 둘째 딸이 하는 막창집이에요. 막창하고 표고버섯하고 궁합이 엄청 좋거든요. 자, 표고버섯이랑 막창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더 좋아요. 그렇죠. 잘 어우러지는데요? 네, 맞아요. 표고버섯에 막창이라니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궁합이 끝내줍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은 그 자체로도 맛과 풍미가 좋지만 다른 음식과의 궁합을 통해서도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답니다. 뭔가 표고버섯이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린다. 네, 그렇죠. 표고버섯은 오랜 전통을 이어온 귀한 식재료입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돼 약재로까지 활용되어 왔고요. 최근 들어 독특한 풍미, 뛰어난 영양가로 슈퍼푸드로도 불리고 있답니다. 물과 햇빛 그리고 농부의 정성으로 자랍니다. 청주 표고버섯.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는 맛있는 청주 표고버섯.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네, 이 표고버섯의 향기가 참 좋은데 참나무로 재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이 톱밥 배지를 활용해서도 키우는데 아까 보셨죠? 참나무에서 키울 때와 톱밥 배지를 통해서 키울 때 모양이 다르다는 맞습니다.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표고버섯은 생으로도 먹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으로 부쳐 먹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영상 봤을 때 라면이랑 함께 먹었을 때 그리고 막창과 표고버섯의 조합을 제가 아직 못 먹어봤는데 맛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꼭 먹어봐야겠어요. 네, 산에서 나는 쇠고기인 표고버섯 많이 드시고요. 올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볼게요. 네, 클래식 악기 체험 공연 악기야 놀자가 3월 22일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금관악기 4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연주를 통해 이해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악기를 직접 연주해보는 체험과 연주회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어린이들과 함께 악기와 놀러 가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전주 하양 양육집에서 전시전 가지각색 꽃이 진행 중입니다. 5명의 전문 작가와 완주 화정마을 할머니들의 그림이 전시돼 있는데요. 12명의 할머니들이 이번 전시전을 통해 작가로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물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할머니들의 가지각색 꽃 그림은 4월 2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3월 26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는 뉴욕으로 떠나는 트래블 콘서트가 열립니다. 뉴욕의 관광지와 음악 거장을 소개하는데요. 이와 함께 뉴욕의 분위기와 맞는 음악도 연주한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실제로 뉴욕으로 여행 온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다음 주 음악과 함께 뉴욕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익산미술 상생전이 열립니다.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미술과 시민을 잇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합니다. 무려 60명의 지역 작가가 참여해 100여 점의 이상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서양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판소리 완창 무대가 진행됩니다. 판소리 하면 유명한 흥보가부터 심청가까지 5주간 매주 다른 판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이번 주는 적벽가를 완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판소리 완창 무대는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재밌는 팝업이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웰컴 군산 팝업인데요. 00년생부터 05년생 군산 청년들이 만든 지도도 있고요. 군산 식당을 랜덤으로 추천받는 영수증 자판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웰컴 군산 팝업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군산회관 GCC 1층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는 봄의 향연이었습니다. 봄을 찾아가는 여행에 봄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플로리스트, 그리고 봄을 주제로 한 클래식 공연까지 비록 눈은 내렸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봄 내음을 가득 느꼈네요. 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겨울은 가고 봄이 오겠죠. 네, 꽃피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문 활짝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움츠려 있지만 마시고 봄의 생기가 피어나듯 활력을 찾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